오늘 발표회에서는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의 연구 배경, 특성, 목적과 목표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고 다음으로 현장에서 실천해온 내용들을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 보육과정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을 위해 정리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육아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것에 따라 살아온 내용들을 때마다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책으로 출간도 하였습니다. 공동육아 터전마다 비치되어 있는 익숙한 책들 보이시나요? 다들 터전마다 가지고 계시죠? 이외에도 2004년에는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육아 교육과정을 처음 정리하였고, 그 후로 공동육아 누리과정을 정리하고 다시 또 공동육아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을, 그리고 다시 2025년 0-1세를 위한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을 다시 정리하였는데요. 2004년부터 때마다 공동육아 교육과정을 정리한 데는 각각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2023년과 25년에 이루어진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 연구에도 그 배경이 있었는데요. 먼저 고립육아와 인구위기 등으로 영세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육아 2030 중장기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유아기에 머물던 나이를 연장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 성장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고, 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장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어린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춘 보육과정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현장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정리된 어린아이 보육과정에 0-1세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번에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삶과 문화로서의 보육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문화가 보육이고 어린아이도 삶과 문화의 주인공이자 보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 보육과정의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입니다. 여기에서의 통합은 독립된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연결된 관계로서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통합적 생활을 통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 물들어가며 성장하는 경험을 하며 더불어 안정과 모험, 갈등과 타협, 돌봄과 우애라는 풍부한 관계와 의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보육 과정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숨쉬듯 편안하게 자연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경험, 절기에 따라 한 해를 살며 그 속에서 자연과 생명을 만나는 경험도 공동육아에서는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끝으로 양육자와 함께하는 보육과정이라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양육자, 교사, 아이 모두 보육의 주체로 인정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양육자 중에는 공동육아에 처음 발을 들인 신입 조합원도 많은데 신입 양육자가 공동체의 문화를 안내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것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어린아이 보육과정을 정리하면서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정리됐던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목적, 목표와 어린아이 보육과정의 목적,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걸 확인하셨나요? 2023년 연구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같은 문화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 사이에 목적과 목표가 크게 구분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같은 목적 아래 목표 수준을 다르게 가져가려고 어린아이 보육과정의 목표는 싹을 틔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공동육아에서 이제 막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시간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싹을 틔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일세를 중심으로 다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싹을 틔운다고 한 목표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도 그 시기는 최상의 삶을 꽃피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보육과정이나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터전에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경험을 쌓아가며 어린아이, 아이 모두 저마다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고유한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며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공동육아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꽃을 피우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아이 보육과정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보육과정을 따로 정리했으면 하는 현장의 요구가 연구를 시작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연구를 시작하며 현장의 교사들에게 영일세 보육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연구 과정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문을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설문을 통해 궁금한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공동육아는 유아 중심 아니야?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들이를 갈 수 있어? 세시절기 활동을 어떻게 참여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 언니들과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지? 그리고 터전마다 어린아이와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린아이도 생활과 놀이 속에서 배움이라는 게 가능해? 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육아에서 어린아이 보육이 실천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건 어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연구팀에서 그런 질문에 염두를 두며 이미 어린아이와 살아왔거나 살고 있는 터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어린아이 보육과정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팀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미 우리 안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한 일은 새롭게 무언가 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터전마다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며 살고 있는 모습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차단해 정리한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내고 정리한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의 실천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위한 환경입니다. 신촌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영세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방 사진인데요. 큰 아이들이 지내는 방과 사뭇 느낌이 다르죠? 아기 침대도 눈에 띄고 실내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쿠션이 있는 계단과 미끄럼도 보입니다. 보기에도 아가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재미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익숙한 사진일 겁니다. 재미난 어린이집의 일세방 모습인데요. 기저귀를 갈고 엉덩이를 씻어야 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른 방과 달리 방 안에 세면대가 있고 아이들이 또 혼자서 해볼 수 있도록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할 수 있도록 디딤판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큰 어린아이를 위해서 거울도 벽에 붙여두었죠. 또 방 옆으로 넓은 거실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거실 옆에는 주방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주로 머무는 공간과 주방이 가까이에 있는 환경은 어린아이의 일상을 보다 즐겁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늘 주방을 기웃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세방은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현관을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일세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매일 터전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터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도 사람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애정을 싹 틔울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직 안정적으로 앉아있기 힘든 아이를 위해 안전벨트가 있는 등받이 의자, 그리고 푹신한 매트, 낮은 교구장,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 놀잇감, 그리고 모서리 보호대가 둘러진 책상 등 어린아이에게 맞게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재미난처럼 충주의 아이들 세상의 사진이에요. 근데 그 열린 방문이 이렇게 열려 있죠. 움직임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가 보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하며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터전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은 어떨까요? 여기는 영세 아이들이 지냈던 충주 아이들 세상의 마당입니다. 모래밭, 텃밭, 그늘막 등
어린아이가 편안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린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수도가도 있고요. 꽃밭도 있고요. 여기 꽃밭 옆에 앉아있는 아가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마당에서 어린아이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큰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죠. 어린아이는 큰아이들과 이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걸 보고 느끼면서 일상의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재미난 어린이집의 마당인데요. 여기 재미난 어린이집의 상징 같은 큰 소나무 너무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 몇 살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 큰 나무인데요. 이 큰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 아래에 있는 틀밭, 그리고 미끄럼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갈색의 그 나무 그네도 있고요. 저 좌측 그 빨간 고무통 정체모를 빨간 고무통도 보이시죠?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 커다란 소나무에 줄을 매달아 줄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틀밭을 만들어 떡밥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 빨간 고무통에 논을 만들어서 벼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싶을 때 충주 아이들 세상에 평상에 있었던 것처럼 재미난에는 나무 그네가 있어서 쉼을 가지기도 하고, 또 앵두나무,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이들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장난감집을 두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탐색을 하며 즐겁게 하루, 그리고 1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참여한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터전마다 이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공동육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중에는 터전이 처음인 아이들도 많죠. 터전이 처음인 어린아이도, 그리고 처음 보내는 부모도 터전은 매우 낯선 공간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부모도 환대하고, 또 그 낯섦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적응 기간은 또 아이마다, 부모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연하게 그 기간을 정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는 또 아이들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영세의 경우 아직 수유를 하거나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정해진 식사 시간 없이 개별 흐름에 따라서 수유를 하거나 이유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때 이유식은 가정과 이야기를 나누어 터전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커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에 따라 등 전체를 받쳐주는 의자, 저 파란색과 노란색, 저기 초록색 섞여 있는 의자 보이시죠? 이렇게 등 전체를 받쳐주는 의자도 필요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뭔가 허리에 힘이 생기면 한 저 반 정도만 더 볼 수 있는 등받이 의자도 필요하고, 아예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받칠 매는 데 사용될 법한 그 의자 보이시죠? 그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편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 시간이 즐겁기도 합니다. 여기 맨 아래, 오른쪽 아래 사진 보이시나요? 어, 두 친구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식판을 비우고 있는 모습이죠. 아이들과 생활을 해본 분이시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건 꼭 교사만이 아니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다는 걸 아마 경험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턱받이를 한 의자와 그 사진과 그 여기 식사 도움을 받고 있는 사진 사이에 의자 보이시죠? 혹시 이 의자 터전에 있는 곳 있을까요? 이게 일명 공동육아 의자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 홋카이도 연수 갔는데 거기에 카제코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이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자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아이들 그 키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그 세면대 디딤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다용도 의자입니다. 자, 영세 아이들은 수유 이유식뿐만 아니라 수면도 개별 흐름에 따라서 할 때가 있을 텐데요. 때로는 1세 아이도 그렇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어린아이 시기에는 나들이를 가는 중에
유모차에서 깊이 잠들 수도 있고요. 갑자기 놀다가 급 잠이 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식사 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먹는 게 아무리 좋은 아이도 한 번 졸리기 시작하면 음식을 입에 물고 삼키지도 못한 채 졸기도 합니다. 졸긴 한데 끝까지 먹는 건 포기할 수 없어서 저기 지금 식판에 손 얹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혹시 식판을 내가 조니까 이제 식판 걷어갈 거야 이렇게 할까 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식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참 귀엽네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흐름이 있어서 아이마다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수면 시간 흐름이 아이들 사이에 맞춰지면 그때는 전체 일과 흐름에 따라서 수면 시간을 정해서 다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 아이들은 나들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터전 울타리를 넘어 이웃, 세상, 자연과 만나고 있습니다. 터전의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들이를 다니고 있을 텐데요. 주변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나들이 문화는 다를지라도 하루 중 나들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나이가 달라도 그 나이에 맞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육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에게 나들이는 무리가 아닐까?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안고 가기도 하고, 포대기로 등에 업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모차 등을 이용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의 경우에는 유모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유모차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인승부터 2인승, 4인승까지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유모차 말고도 외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걸음이 불안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모차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두 발을 이용해서 나들이를 다니기도 하는데요. 속도가 빠를 수 없겠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느긋하게 어떤 목적지를 찍고 온다는 그런 목표를 두지 말고 느긋하게 나들이를 즐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충주 아이들 세상과 나들이를 갔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바위에 걸터 앉아서 사색에 잠긴 듯한 아이 보이시나요? 어린 철학자 같은 느낌인데요. 나들이길이 고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꼭 바람 쐬니까 참 좋구나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일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않을까요? 자, 꽃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도, 낙엽 위를 걷는 모습도, 들판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도, 추운 겨울 눈 쌓인 경사길을 내려오는 모습도 자연과 어우러져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밖으로 나간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눈 쌓인 풍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과 즐거움도 느끼고 호기심, 모험심, 탐구심도 자연스럽게 싹 튀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은 신입교사가 어린아이와의 나들이에 대해서 적은 글인데요. 어린아이와 나들이를 다니며 처음 가졌던 불안과 걱정이 내려놔지고 어린아이에게 나들이가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며 교사의 지원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나들이에 대해 비슷한 고민과 걱정이 있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들이를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단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또 안전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들이를 가지 않는 대신 안전을 생각해서 섬세하게 지원한다면 어린아이도 충분히 나들이를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배움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걸 잘 드러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육아 어린아이의 생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또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든 어린아이와 이렇게 다 큰, 이제 곧 졸업을 앞두기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보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게 가능할까? 왜 꼭 굳이 같이 지내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관심과 흥미가 다르고 좋아하고 또 할 수 있는 놀이도 다르기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터전의 환경이나 여건상 함께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전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지내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같이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사진 속 모습처럼 어린아이들은 서로를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말을 신겨주는 그 큰아이의 모습, 그리고 무릎을 내어주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 손을 잡고 나들이길을 함께 걷는 모습, 익숙하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늘 큰아이나 어른들의 돌봄을 받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반죽을 하고 있는 교사 옆에서 저기 맨 왼쪽에 아래 사진, 초록색 아이, 그리고 옆에 아이가 그릇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어, 그릇이 움직이면 교사가 아무래도 반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손을 얹고 있는 이 모습에서 교사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옆에 사진은 물이 필요한 형에게 자신의 소중한 물을 나누어 주고 또 친구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서로 돌봄을 통해서 따뜻함을 나누고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린아이는 따뜻함과 친밀함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도 배워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과 함께 지내다 보면 또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과 배움이 확장될 기회를 보다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한 충주 아이들 세상 교사가 쓴 글도 한번 좀 소개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실어봤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그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경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하기에 가능한 경험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다 읽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어린아이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놀이가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종이블록이 지금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곧 이 종이블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종이블록 대신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집어넣고 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공동육아 아이들은 참 자유롭게 노는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큰 아이들과 다른 어린아이만의 놀이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아이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문 저희가 미리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것과 관련한 고민들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어린아이의 놀이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큰아이들에게는 이미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신기하고 그 신기한 경험을 해보는 게 즐거워서 자꾸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불을 개어보는 일도, 빗자루로 청소를 하는 일도, 상을 행주로 닦는 일도, 그리고 자신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도, 그리고 선생님을 도와서 이 밤 까고 있는 거거든요. 말린 밤을 까고 있는데 그게 재밌어 보이는지 와서 같이 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일이 아니고 놀이입니다. 이제 영상인데요. 배식 도우미를 자처하며 일찍부터 음식 앞에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드디어 이제 음식을 받아서 자리를 찾아서 옮겨주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거야 네가? 날라줘. 친구들 것도 같이. 할 거야? 갖다 놓으세요. 두 손으로 잡으세요. 거기는 코코 자리잖아. 어디에다 둬? 코코 자리 말고. 찾아봐, 예담이가. 두들기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도현이 형아. 도현이 형아. 그리고 로운이 누나. 로운. 어떠세요?
빨리 음식을 담아주길 기다리면서 손을 뻗은 채 기다리는 모습에서, 그리고 드디어 받아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아이가 얼마나 배식을 하고 싶은지, 또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느껴지시죠? 어린아이일수록 삶과 놀이 사이엔 경계가 없이 일치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어린아이에게 배식하는 건 삶이면서 놀이이면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교사들은 생활과 놀이를 너무 분리하지 않고 더 통합해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떤 놀잇감을 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놀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도 중요한데 그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놀잇감을 내줘야 돼? 근데 공동육아에서 아직은 유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가지고 놀 만한 놀잇감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도 하셨었는데요. 어린아이는 같은 놀잇감이라도 자신들만의 상상을 보태서 다양한 세상을 만들면서 노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블록은 쌓기 놀잇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동차, 때로는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집의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엉덩이를 치켜 올린 채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에서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자세일까요? 요가하는 자세 같기도 하고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종이블록은 또 건물의 단단한 벽이 되어주기도 하고 병원 침대가 되었다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되기도 합니다. 소파가 푹신할 텐데 굳이 이 아이는, 그러니까 딱 그 위에다가 딱딱한 종이블록을 쌓고 병원 침대를 만들어서 누워 있는데 이 아이는 대체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은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허리에 푹신한 게 안 좋은 걸 보면, 딱딱한 걸 선호하는 거 보면 허리가 안 좋은 걸까요? 종이블록은 현실에선 어렵지만 상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놀잇감으로 다양한 놀이를 펼쳐내는 모습을 보면 꼭 다양하고 많은 놀잇감이 있어야지 잘 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같은 놀잇감으로 상상력을 덧대어 다양한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같은 놀잇감으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쌓기에 도전하거나 또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렇게 높이 쌓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질서정연한 이 모습. 그리고 이게 쌓기를 하려면 면적이 넓은 게 맨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이들은 이제 놀면서 쌓아가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도 있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끈을 구멍에 띄우는 놀이에 흥미를 느끼고 시도했지만 끈이 구멍을 뚫고 나오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던 아이였죠. 힘내라. 얼마나 답답할까요? 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안 돼? 영상 속에서 그러니까 안 돼 이러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격려하며 힘내라 이렇게 하는 응원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선생님의 목소리 들으셨나요? 어린아이는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도전을 거듭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계속 반복하고 결국엔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원래부터 실패는 없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마냥 잘했던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줄을 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마지막에 이것쯤이야 하는 표정, 뭐 이걸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런 표정이죠. 자, 우연히 발견한 호기심을 쫓아서 반복하며 집중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일상 속에서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이컵을 가지고 놀다 입에 대고 고정시키는 놀이에 빠져 반복하고 반복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반복하는 모습이 얼핏 보면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행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반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 속 아이도 차이가 있는 반복을 통해 입에 컵을 고정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사진 속 아이 표정에서 드디어 해냈어 라며 기뻐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도전하고 성취하는 경험은 어린아이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그 경험이 아이의 또 다른 도전의 싹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일상적으로 바깥을 만나고 그곳에 있는 물, 모래, 흙과 함께 섬세한 감각을 느끼며 놀기도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 물, 모래가 처음부터 친숙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서서히 적응하며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섬세하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평상에 앉아서 물을 받아놓고 그 물에 손을 담그고 놀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게 물속에 의자를 두고 그 속에 앉아 있게 하고, 이 가운데 사진 보이시면 이미 아이는 이제 몸에 뭔가 물속에 온몸을 담근 흔적이 보이죠? 옷이 흠뻑 다 젖어 있잖아요. 이렇게 통에 온몸을 담가 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물에 좀 익숙해지면 모래밭에 만들어진 웅덩이에 이제 맨발로 들어간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모래와 물은 어린아이에게도 훌륭한 놀잇감이 되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또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까요? 모래와 물을 가지고 노는 것만큼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식물과 동물입니다. 채소를 심고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며 채소밭에 찾아온 벌레를 발견하고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호기심을 키워가죠. 어린아이가 일상 속에서 생명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그만큼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의 놀이도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여기 꽃밭에 찾아온 흰 나비를 발견하고 그 움직임을 쫓으며 마냥 기쁘고 설레는 아이들의 몸짓과 표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나비를 쫓는 아이들 몸짓이 너무 귀엽죠? 아이들은 지금 나비가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득 이 영상을 보면서 나비 감정이입을 좀 해봤는데, 나비 입장에서 이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는 남자아이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가 지금 실제로 진짜 도망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비는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아이들로 하여금 나비의 출현은 고정적으로 자리한 텃밭과 꽃밭에서의 즐거움과는 다른 우연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우연하게 출현한 나비의 움직임은 어린아이의 호기심뿐 아니라 동작도 이끌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마냥 신기한 어린아이는 한참을 지켜보다 자신의 손을 올려보기도 위치도 바꿔가며 탐색을 이어갑니다. 또 이왕 젖은 신발을 빨기라도 할 것처럼 자신의 한쪽 운동화를 벗어서 물을 계속 뿌리죠. 이렇게 한 가지 즐거움을 발견한 아이들은 그대로 그 놀이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감각을 활용해 사물이 가진 질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겨울교사 대회 박구영 교수님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분께서 태생적 감각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어린아이 시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영세아 어린아이는 같이 있어도 큰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놉니다. 친구 곁에 다가가려다가 엉덩방아를 찧은 게 속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친구가 알아줬으면 해서 그런지 친구의 머리를 툭 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친구에 대한 어린아이의 관심이 전해지지 않나요? 또래와 적극적인 어울림은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어린아이는 서로에게 놀이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 터전은 저마다 실내 환경이 다를 텐데요. 여기 왼쪽 사진은 재미난 어린이집의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계단 사진입니다. 1세 어린아이들이 지내는 방은 1층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층에 있는데 이 아이들은 1층에서만 거의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틈 날 때마다 2층을 수시로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그 방식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런데 한번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지금 아직 소분이들이야. 미니 오늘은 조금 먼저 갔어. 이제는 재미난만의 문화가 되어서 일세는 꼭 이런 방식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매 눈으로 일세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얘네들은 늘 뭔가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해서인지 다른 형아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내려가지 말고 뒤로 내려가야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젠 재미난만의 문화가 되어 있어서 일세는 꼭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1년에 이렇게 오르내려다 보니까 속도도 제법 붙고 손발에 이제 힘도 제법 생겨가지고 나들이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나면 이게 사진하고 보기하고 다르게 엄청 가파르고 계단 수도 제법 많은데 아이들은 여기 실내에서 계단 오르내리며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힘겹게 아이들이 이 계단을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옆에 답이 있죠. 이 제법 긴 이 잔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힘들지만 이 잔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그 계단을 쉼없이 오르내리는 게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이 물감놀이든 미술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아니고 맨 끝에 영상이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공동육아 현장뿐만 아니라 공동육아가 아닌 현장도 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반포에 있는 솔마을 어린이집이라는 곳인데 이건 영화 전담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들이 지내는 모습을 좀 보고 왔는데 거기 아이가 마침 미술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놀이 하는 모습을 좀 담아왔는데 물감과 아이가 하나가 되어 노는 모습이 좀 그때 당시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저기 손만 보이는 게 이제 교사 손이거든요. 교사들은 그 방에 이제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한 두 분인가 세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세 분 다 그냥 물감놀이용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물감을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 막 묻히고 다니는데 선생님들의 옷에도 이렇게 묻히려고 묻힌 게 아니라 선생님을 이렇게 터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방바닥에 발 보이시죠? 바닥도 이렇게 물감이 묻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탐색하며 다닐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이렇게 놔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아마도 이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아까 이제 물성을 탐색하는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미술놀이를 하니까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감각을 탐색하는 감각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에 이제 물감이겠죠. 붓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탐색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감각을 탐색하면서 놀다 보니 결과적으로 뭔가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느껴지는 미술 표현 활동이 된 거잖아요. 놀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 표현 놀이가 이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탐색하거나 주변의 사물을 탐색하는 게 더 주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 언니가 놀이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 터전마다 아마 여러 연령이 같이 있으면 흔하게 자주 보여지는 모습일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껴서 깍두기처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웃겨주기도 하고, 동생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꼭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아도 어린아이에게는 함께 지내는 형 언니들의 놀이 모습을 지켜보는 일만으로도 그게 놀이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구슬치기를 한다고 모여있는 아이들 틈에 티 안 나게 앉아있는 어린아이 발견하셨나요? 노란 옷에 노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저 위에 부분에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1세 아이였는데 마치 자기도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앉아있죠. 그리고 가운데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턱받이를 하고 진지하게 형들의 알까기 놀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지금 형 언니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린아이가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놀이가 아닐까요? 지켜보기만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은 따라하기도 해보죠. 딱지치기를 해보겠다고 지금 1세 아이가 하는데 딱지에 안 맞으면 어떤가요? 그냥 땅바닥에 소리만 나도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형 언니의 놀이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건 서로에게 열려있는 공간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서 생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연령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일은 어린아이의 놀이도 풍성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리와 같은 활동도 어린아이는 어깨너머로 보거나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놀이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화전이나 송편과 같은 절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송편을 빚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송편의 모습은 아니지요. 하지만 뭐 송편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나요? 어른들도 저마다 다른 형태의 송편을 만들잖아요. 콩을 넣고 손으로 꼭 반죽을 눌러서 이게 송편이야 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는 이게 송편입니다. 아마 자신 있게 내가 만든 송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으로 나오거든요. 오후 간식으로 나왔을 때 자신이 만든 송편을 아마 찾아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절기에 따라 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놀이처럼 참여할 수가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우리가 이제 놀이를 조금 살펴봤는데,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즐거움을 준다면 어린아이들에겐 그것이 무엇이든 놀이가 되고, 생활에 참여하는 것도 놀이가 되고, 또 형, 언니, 친구, 동생의 놀이를 지켜보거나 구경하는 것도 놀이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뭔가 다양한 놀잇감이 아니어도 한 가지 놀잇감으로도 다양한 놀이를 펼쳐낼 수 있는 것도 보셨죠? 뿐만 아니라 물이나 모래, 흙, 자연물도 어린아이한테 소중한 놀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마음껏 세상을 탐색하며 호기심, 탐구심, 모험심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옆에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일 것 같고요. 또 안전이나 위생을 이유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테고, 또 여럿이 같이 보기를 할 때 자유롭게 놀고 여럿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린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그리고 기회를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공동육아에서 지내는 어린아이의 놀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바를 이제 좀 내용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다 동의가 되실까요? 저희는 되게 동의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까지 공동육아 어린아이 보육과정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어린아이 보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 지원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교사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일 것입니다. 반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교사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공동육아의 어린아이 보육도 잘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원은 곧 어린아이를 맡고 있는 교사가 혼자 돌보고 있다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소통과 협력은 어린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부모와 교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서로 공감하고 또 지지를 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 어떤 배움을 싹틔우고 있는지 정리한 내용을 부모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도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은 매일 이렇게 주고받는 날적이나 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 그리고 방모임 등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날적일 것입니다. 여기 여러 터전의 다양한 날적이 형식과 내용입니다. 날적이 형태나 이름은 어딘가는 날적이 대신 노둣돌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나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어린아이 날적이의 경우에는 식사나 낮잠, 배변 등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지낸 모습들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고 여기 가운데에 사진이 있는 날적이처럼 사진을 인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 맨 오른쪽 사진은 이번 겨울교사 대회 때 소개되기도 한 사례인데요. 그냥 종이 날적이 대신 온라인 날적인 퀴즈노트를 사용한 사례를 소개했었는데 이렇게 퀴즈노트처럼 온라인 날적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알림장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그 공동육아 날저희가 가진 가치, 즉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를 이해하고 성장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날저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너나들이의 신입교사의 발표였는데 그 교사가 앵두였는데 앵두가 발표 마무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의 말처럼 날더기를 통해서 교사는 단순히 아이를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 아이의 삶을 부모와 함께 읽어가는 교사로 성장해가고 또 부모와 더 깊이 연결되고 아이의 하루와 마음을 발견해가는 도구로 날저기를 써나가겠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앵두가 날저기와 기록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연구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서 이거를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날저기를 통해 신입교사가 아이의 일상과 마음을 발견하고 읽어내는 것처럼 기록은 우리 아이의 일상 속에서 어떤 배움이 싹트고 있는지 읽어내고 더 짝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록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매일의 일상을 기록하는 보육일지부터 아이마다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그리고 반 아이들 전체의 일상과 놀이를 정리하는 놀이 이야기,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담아낸 포트폴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개 터전에 기록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7개 터전의 기록을 저희가 한번 여기 계신 이제 함께한 교수님들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터전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놀랐고,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 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그 기록들 중에서 메인으로 좀 촘촘하게 기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들여 적은 기록 하나를 두고 거기에서 필요한 뭐 관찰일지랄지 놀이 이야기로 활용을 한달지 빼내서 그런 지혜를 이제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참여하는 저희들도 그 지혜는 참 배울 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실천 내용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처음 어린아이 보육 과정의 보육에 대해서 가진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전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팀은 말씀드린 대로 논의 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에서 어린아이 보육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동육아는 이미 어린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공동육아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린아이 보육과정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각계 또는 다르게 같이 또는 따로 생활하는 유연함이 필요하겠다. 그런 유연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겠다라는 것도 확인하였고요. 또 어린아이와 함께하며 아이도 교사도 양육자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동육아가 과연 어린아이 보육이 실행 가능할까? 라는 이런 질문을 넘어서 어쩌면 공동육아니까 어린아이와 함께 더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아까 그 처음에 목표 기억하시죠? 처음에 싹 틔운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그 아이의 삶에서 충분히 활짝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 교육과정의 목표도 꽃을 피우는 것에 두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 시기에 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지금 피우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또 크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이후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저마다의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아이는 1세 때 재미난 아이예요. 재미난에서 자주 다니는 장군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들이터인데 여기 보통 때 눈이 안 쌓여도 잔디 미끄럼을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있을 때 와서 평지 1년을 생활한 아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평지도 걷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물론 눈이 안 쌓인 언덕은 더더욱 힘들었겠죠. 그런데 1년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미끄러운 눈길을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렇게 그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두 팔을 짚지도 않고 이렇게 두 팔로 단단히 서서 힘을 주고 이 미끄러운 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이 아이의 모습처럼 공동육아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나가시길 함께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